2020년 8월 27일 목요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진은 리비아에 사는 필리핀 해외 근로자들이 필리핀 정부로부터 200불의 현금 보조금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필리핀 노동고용부는 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 해외 근로자에게 200불씩 현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외 근로자의 수익으로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현실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근로자들로부터 송금을 받고 생활하는 국민이 20%가 넘는 필리핀 상황에서 과연 저 200불이 자신들을 위해 사용하게 될지 안타깝습니다. 빨리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8월 초에 필리핀 정부가 한국 교민 및 기업인에 대한 특별 예외 입국을 허용한 후 첫 번째 은퇴비자 소지자 12명이 어제 인천공항을 출발해 마닐라 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은퇴비자로 어제 입국한 최모 씨는 어젯밤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마닐라 공항에 10시에 도착해 코로나 검사를 받고 격리 호텔에 새벽 2시에 도착했다고 전했으며, 또 다른 한국 교민 R씨는 비행기에서 내려 열 체크 후 이동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비 4,500페소 결제 후 검사를 실시하고 여권에 스티커 부착해주면 이미그레이션 통과 후 해안경비대와 함께 격리 호텔로 이동했다고 전했습니다. 한인총연합회 장영준 부회장은 8월 28일 12분이 클락으로 도착할 예정이고 29일 마닐라에 24분, 세부에 3분이 도착할 예정으로 이번 달에 신청하신 전체 87분 중 49분이 입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 마닐라 지점의 태기팔 지점장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가 MECQ 기간 동안 필리핀 입국자 수에 대한 승객을 2,000명으로 축소시키면서 인천에서 마닐라에 들어오는 항공기도 승객을 태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 항공권 구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마닐라 공항에서 입국자 수송 일정을 배정하면 각 항공사가 예약을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항공권 구하는 게 어려울 전망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금주하라고 하는 의사의 조언은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이며 대통령의 건강에 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로크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로크 대변인은 금주에 대한 조언은 오래전에 있었으며 대통령이 된 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암 치료를 받고 있다면 탈모와 같은 외모에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봉고 상원의원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카라바오보다 더 건강하다고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대통령과 함께하고 있어 대통령에 대한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으며 대통령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지 않으며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경제가 재개되면서 외국 자금이 필리핀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는 지난달 4억 5,327만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했으며 이 수치는 전월 수준의 2배에 달한다고 필리핀 중앙은행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유입은 7억 1,911만 달러로 6월에 비해 29.5% 감소했으며 유출은 11억 7천만 달러로 6월에 비해 6.6% 감소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37억 6천만 달러의 순유출이 발생했으며 지난해 6억 7천만 달러에 비해 5배 증가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지난해 한머니는 19억 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필리핀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의 최악의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감염률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다른 국가에 비해 경제 회복이 매우 느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필리핀의 2분기 제조업은 약 20% 감소했으며 경제 활동의 4분의 3이 6월에 재개되었지만 8월에 다시 봉쇄가 강화되면서 경제가 침체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필리핀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인도 다음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분기에 상품 수출이 30%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아시아 수출에 대한 전반적인 글로벌 수요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통령실 로크 대변인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고속도로에서 무현금 및 비접촉 통행료 징수를 11월 2일까지 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통행료 규제위원회는 사업주와 운영자가 100% 전자통행료 징수 차선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하는 규칙 및 규정을 공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운전자들은 11월 2일까지 RFID, 자동요금 징수 시스템 등과 같은 전자태그 또는 기타 현금 없는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 무료 RFID는 서류 제출 후 500페소를 충전하면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필리핀에서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균주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 필리핀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에서 검출된 균주와는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열대의학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현재 유행하고 있는 균주는 5개로 중국, 이탈리아 및 유럽, 호주, 인도, 영국 및 북미에서 발견되는 균주로 구분됩니다. 3월에 메트로 마닐라에서 발견된 균주는 중국발이었으나 6월 메트로 마닐라와 라구나에서 채취한 샘플은 이탈리아와 유럽 균주로 확인되었습니다. 열대의학연구소는 지역 전염은 여러 국가에서 수입된 균주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의 첫 확진자는 중국 관광객으로부터 시작됐지만 현재의 유행은 아마도 필리핀 해외 근로자들에 의해 필리핀에 전염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필리핀 내무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메트로 마닐라에 10,000명 이상의 추가 추적자가 고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무부 말라야 차관은 세계보건기구에 800명당 1명의 접촉 추적자에 대한 요구 비율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내무부는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5만 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의회에 50억 페소의 예산을 배정 요청했습니다. 나라 두테르테 다바오 시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저명한 가족이 다바오에서 대형 결혼식을 개최한 것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전했습니다. 결혼식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도 참가했으며 하객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라 시장은 주최 측에게 이번 결혼식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다바오 시는 주최자와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 대상으로 연락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사라 시장은 결혼식이 보건 규정을 준수하고 진행됐는지 조사를 지시했으며 보건 규정을 위반할 때는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상기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바기오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관광산업 및 기타 관련 부분에서 매출이 70에서 78%까지 감소하면서 약 16억 페소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마갈롱 시장이 27일 밝혔습니다. 마갈롱 시장은 4월부터 6월까지 노동력 측면에서도 5억 5,500만 페소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기오시는 9월에 관광을 재개하지만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메트로 마닐라의 시민들에게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도시는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루코스 주민들에게 바기오 관광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필리핀 이민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민국 직원이 78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제이미 모란테 국장은 78명의 감염 직원 중 29명은 이미 회복되었으며 현재 1명만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증상이 있는 44명은 현재 회복을 기다리거나 격리시설에 수용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민국은 사무실의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직원과 고객과의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민국은 SM 아우라 이민국 사무소에 대해 9월 4일 방역을 위해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9월 7일부터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민 여러분들의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에서는 농사를 짓는 농부들도 안면 마스크와 안면 보호대를 착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블라칸에서 제안된 조례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밭이나 논에서 농사를 지을 때 안면 마스크 또는 안면 보호대를 착용해야 합니다. 제안된 조례에 따르면 위반자는 1,000에서 5,000 페소의 벌금이 부과되고 블라칸 농업협회 2만 명의 회원은
준수하기 어려울지라도 조례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사회가 조례를 통과시킬지 아니면 농부에게 마스크 착용을 면제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군이 방충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영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영국군은 코로나19 감염자 또는 감염 의심자와 접촉했을 경우 소독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충 스프레이를 군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방충제는 추가 보호수단일 뿐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개인 보호장비 착용 등을 대체할 수는 없다며 사용 여부는 의무가 아니며 개인의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에너지규제위원회는 27일 코로나19 검역기간을 위반한 마닐라 전기 메랄코에 대해 1,900만 페소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에너지규제위원회는 메랄코 청구서가 추정되었음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의무적 할부 지급 약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총 190일 동안 하루에 10만 페소씩 가산하여 1,900만 페소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랄코는 지난 봉쇄 기간 동안 검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서를 발급해 소비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편 메랄코는 월 소비량이 100kWh를 넘지 않는 소비자에게는 계량 요금을 0으로 설정하여 200만 명 이상의 소비자를 구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필리핀에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2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필리핀 하원은 26일 부모와 고등학생 및 대학생 졸업생들에게 나무를 심도록 하는 2가지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모든 부모는 자녀가 태어날 때마다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자신의 집 또는 거주하는 바랑가이 의회가 지정한 곳에 출산 후 30일 이내에 2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또한 고등학생과 대학생들도 환경보호 및 보존을 위한 시민의 의무로 2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졸업 요건에 나무 심기가 추가되며 각 학교와 지방정부가 나무 심는 장소를 지정합니다. 유아인 박신혜 주연의 좀비 영화 살아있다가 9월 8일 넷플릭스를 통해 필리핀에 공개됩니다. 살아있다는 원인 불명 증세의 사람들이 공격을 시작하여 통제 불능에 빠진 가운데 데이터, 와이파이, 문자, 전화 모든 것이 끊긴 채 홀로 아파트에 고립된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생존 스릴러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재난을 잠신에게 그려낸 생존 스릴러 살아있다는 오는 9월 8일부터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공개되며 31개 언어의 자막과 5개 언어의 더빙으로 서비스됩니다. 현재 5,277명 증가해서 오늘은 3,249명으로 2,000여 명이 감소했으며 총 확진자는 20만 5,58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은 어제 3,157명에서 오늘은 절반 감소한 1,584명 확진되었으며 까비떼 147명, 라구나 143명, 네그로스 오시덴탈 140명, 바탕가스 120명이 증가했습니다. 오늘 취합된 실험실은 110개 중 98개로 어제보다 3곳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14일 이내 발생자는 2,607명으로 오늘 발생자 중 80%가 14일 이내 발생자였으며 수도권에서는 1,180명으로 전체 45%가 발생했으며 깔라바라존에서 515명이 발생했습니다. 어제는 14일 이내 발생자가 4,350명이었으며 수도권에서는 2,616명이 발생했었습니다. 오늘은 사망자도 97명 증가하여 총 사망자는 3,234명으로 증가했으며 수도권에서는 63명이 발생했고 깔라바라존에서도 15명이 사망했습니다. 전체 97명의 사망자 중 7월 사망자는 51명, 8월 사망자는 40명입니다. 오늘 회복한 사람은 566명으로 총 13만 3,990명이 회복하여 회복률은 65.1%입니다. 필리핀의 사망률은 1.57%이며 양성 확진율은 WHO 권장보다 2배 높은 10.5%입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재생성 지수는 0.983으로 확진자 발생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이번 자료는 필리핀에서 현재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확진자가 68,357명입니다. 하지만 필리핀 전국의 병상 수를 다 더하면
21,900병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상의 점유율은 50%대입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는 1,950명이라고 가정할 때 나머지 57,407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병원비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건부의 자료의 신뢰성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염병 환자를 관리하에 두지 못하고 자가 격리 중에 있는 환자들이 집에만 머문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 전염의 확산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리핀 기상청은 9월과 10월에 라니냐를 경험할 확률이 60%라고 예보했습니다. 엘니뇨와 마찬가지로 라니냐는 정상의 상태가 아니므로 기상이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평균 이하의 해수면 온도로 인해 발생하는 라니냐는 평균 2에서 7년마다 발생하며 서태평양 지역은 홍수가 발생하고 동태평양 지역은 추위와 심한 가뭄이 나타납니다. 필리핀 기상청은 필리핀 지역에 7개에서 10개의 태풍이 더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페소 환율은 1달러에 48.53페소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83원 30전을 기록했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4.38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접근하고 있는 저기압의 영향권에 있는 남부 지역은 강한 바람과 함께 강우가 예상됩니다. 내일 메트로 마닐라 최저 기온은 26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가 예상되며 일출은 5시 44분, 일몰은 6시 11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